안녕하세요. 건강을 안내하는 시니어 전문 컨설턴트 김영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걷기 운동이 좋을까, 자전거가 더 나을까?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72살 이 모 어르신은 아침마다 1시간씩 공원을 걷는 걸 20년 넘게 실천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릎 안쪽이 계속 욱신거린다고 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관절염 초기 단계.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죠. 나는 남들보다 훨씬 많이 걸었는데 왜 무릎이 아픈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걷기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실내 자전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 진짜일까요? 오늘은 병원에서도 추천하는 걷기와 자전거 운동의 결정적 차이와 내 몸에 꼭 맞는 선택 기준까지 알려드립니다. 걷기 운동은 시니어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동입니다. 어떤 장비도 필요 없고 날씨만 괜찮다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죠. 무엇보다 걷기는 전신을 고르게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특히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걷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까지 고르게 자극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당 조절, 체중 감량,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같은 대사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에겐 약 없이도 혈압을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무엇보다 걷기의 장점은 정서적 안정입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며 햇볕을 쬐고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는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걷기는 낙상 예방 훈련에도 좋습니다. 걸을 때 사용하는 균형 감각과 자세 조절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노년기에 흔한 낙상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여도 걷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복합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나 허리 상태가 좋지 않은 분에겐 걷는 것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자신의 체중을 그대로 지탱하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에겐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골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걷다 보면 관절 안쪽에 마찰이 심해지고 염증이나 부종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평지가 아닌 자갈길, 오르막길, 계단 등은 무릎의 회전력과 하중을 동시에 증가시켜 이미 약해진 관절엔 좋지 않은 자극이 됩니다. 걷기 운동의 또 다른 한계는 날씨와 환경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 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에서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운동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걷기를 무리하게 하면 발바닥 통증이나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쿠션이 약한 신발을 신고 딱딱한 아스팔트를 오래 걷는 경우 발바닥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통증이 일상생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목의 유연성이나 근력이 약한 분들은 평균적인 보폭을 유지하지 못해 골반과 허리까지 틀어지는 불균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걷기는 쉬운 운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와 지면, 상태, 하중, 체형까지 많은 조건을 따져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관절 상태와 몸무게, 체력 등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은 무릎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체중을 무릎에 실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자전거는 앉은 상태에서 페달을 밟기 때문에 하중이 무릎에 직접 실리지 않으며 관절이 민감한 분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반복적으로 돌리는 동작은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인 둔근, 그리고 종아리의 비복근까지 골고루 자극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전거 운동은 심폐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심장 박동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지속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운동 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속도나 저항을 조절해 내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자전거는 날씨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미세먼지가 많든 상관없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동은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도 좋습니다. 페달을 규칙적으로 돌리면서 몸의 중심을 잡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이 진행 중인 분들 혹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재활 중인 분들에게도 자전거 운동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이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단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 증가, 체중 감량, 당 수치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운동은 아닙니다. 우선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자전거를 오래 탈 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추 협착증이나 디스크 수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허리를 숙인 자세를 유지하면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 자전거는 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탁 트인 풍경을 보며 걷는 걷기 운동과 달리 폐쇄된 공간에서 운동해야 하니 심리적인 답답함이 생기기도 하죠.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집에 설치하려면 기계 구입 비용과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헬스장에 다닐 경우에도 이용료와 거리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안장 높이와 자세입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져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허리를 앞으로 너무 숙이면 척추에 압력이 집중되며 다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동을 하다가 고관절 통증이나 허벅지 경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페달 저항이 너무 강하거나 운동 전 준비 운동 없이 시작했을 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자전거는 균형을 잃었을 때 낙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고령의 경우 운동 중 급히 내려오려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정된 위치에서 속도 조절을 잘하며 천천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걷기와 자전거, 어떤 운동을 선택하는 게 내 몸에 더 좋을까요? 우선 골관절염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된 분들은 걷기보다는 자전거 운동이 더 적합합니다. 특히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체중 부하가 적은 자전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직접적인 하중이 크기 때문에 걷기를 무리하게 시작하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실내 자전거나 수중 걷기처럼 하중이 분산되는 운동부터 시작한 후 체중이 어느 정도 감량되면 걷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관절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걷기 운동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은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평소 운동 습관이 거의 없고 체력이 약한 분은 걷기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초반엔 10분, 15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자연스럽게 체력이 붙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은 자전거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 허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로 걷기 운동을 짧게 나눠서 여러 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의 상태와 통증 정도, 생활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 가능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사실 걷기와 자전거,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실내 자전거를 타고 해가 지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10분 정도 걷는 식으로 부담 없이 나누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릎, 허벅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부상 없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을 할 땐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착용하고 지면이 평평한 길 위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갈길이나 경사로는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운동을 할 땐 안장 높이를 무릎이 완전히 펴질 정도로 맞추고 허리를 과하게 숙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운동 중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내 몸을 움직인다는 습관이 10년 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영자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나에게 맞는 운동이어야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단, 무리하지 말고 나에게 맞게.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